올 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여러분, 지금 새소리가 들리는데요. 제가 지금 출장을 나와가지고 출장처에서 점심을 때리고 약간 이제 배를 두드리면서 녹음을 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녹음을 이전에 했었던 게 있는데 오프닝 멘트에서 여러분들 뭐 지방선거 투표하셨냐, 뭐 결과가 기대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새로 해야 되지 않나? 녹음을 새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시의성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녹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쁘신 분도 계시겠고, 어떤 분들은 모든 선거가 그렇듯이 지금 굉장히 화딱지가 이제 많이 나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감정들에 너무 이렇게 현혹되지 마시고 일단 또 희망차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외에 나왔을 때나 아니면 한국에 있을 때도 차에서도 녹음하고 여기저기서 녹음을 많이 하는데, 제가 해방촌에 워낙 언덕이 있는 데 살다 보니까 사실 이 정도만 돼도 와, 진짜 조용하다, 진짜 한적하다. 얼마나 한적하면은 돌아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제가 여기서 녹음을 하고 앉아있겠어요. 물론 제가 녹음할 때는 사람들은 제가 그냥 어디랑 전화 통화를 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양쪽에 이제 이어폰을 끼고, 그리고 마이크는 이제 안 보이게 단 상태로 떠들고 핸드폰 들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누구랑 통화를 한다라고 생각할 확률이 되게 높고, 사실 통화나 마찬가지죠, 그쵸? 어쨌든 여러분은 핸드폰으로 제 목소리를 들으실 확률이 높고, 저도 대상이 있는 사람들한테 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전화 받는 느낌이기는 한데, 아무리 그래도 약간 다른 도시나 이런 시끄러운 도시나 이런 데서는 눈치 보여서 못할 만한 녹음을 할 정도로 좀 한적하다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디나 시끄럽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도 세상이 조용하네 싶으면은 팟캐스트를 해보세요. 마치 인생이 너무 천천히 간다 싶으면은 플랭크를 해봐라 라는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도 세상이 너무 조용한데 싶으면은 팟캐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바람 소리 진짜 크구나, 그런 생각을 느끼실 거고, 저도 새소리가 이렇게 거의 예전에 아바타에 나왔던 거 뭐예요? 토르크막토인가? 그 정도 익룡처럼 들려요, 저한테는. 항상 이게 딜레마인 게, 현장감을 살리고 싶다, 이왕 밖에서 나왔으니까 좀 느낌 있게 바깥에 있다는 느낌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두 개의 자아가 항상 충돌하는데, 이번에 나올 때 면세점에서 원래 갖고 있었던 녹음기가 있는데 야외에서도 2명이랑 녹음을 하고 싶은 마음이 원래부터 있었어가지고 같은 거를 이제 주문을 해야겠다 해서 면세점에서 야심차게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나와가지고도 이게 되게 좀 괜찮은데, 어차피 지금 식사하고 잠깐 시간 뜨는 때니까 오늘 어차피 길게 녹음을 사실 죄송합니다 안 할 거라 이 정도면 할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어폰의 양쪽에 이제 귀에다가 꽂고 녹음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때부터 마이크에 들어가는 소리가 제 귀로 들리거든요. 너무 시끄러운데? 바람 소리가 되게 크군요. 그리고 장소를 잡을 때도 지금 저희가 정말 너무너무 한적한 데 와 있는데도 갑자기 공사를 하고, 공사하는 데를 지나가면은 갑자기 에어컨 실외기가 한쪽에 다 모여 있고 이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세상이 좀 지루하고 너무 조용하다 싶은 분들은 팟캐스트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야외 녹음이어서 좀 잡음이 있다,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을 또 이렇게 화난 사람처럼 제가 지금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좀 화가 많이 났는지 그렇게 해봤는데, 어쨌든 요점은 야외에서, 해외에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중계방송 같고 너무 좋네요. 아까 잠깐 투표 얘기를 했는데 사전투표를 하고 이제 왔거든요. 근데 사전투표할 때 너무 귀여운 장면이 있었어서 이거는 같이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원이 같은 경우에는 가방에 들어가잖아요. 가방에 들어가니까 그 입구까지는 같이 갔다가 나중에 가방을 이제 열면은 자기가 알아서 쏙 타요, 가방에.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앞가방으로 매가지고 이제 한 손으로 띠뚱띠뚱 걸어가가지고 투표를 잘 마쳤는데, 그러고 나서 나오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용산 이가동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했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이태원이 이제 용산 이가동이 행정구역상으로 그런데, 거기 그 주민센터 앞에 너무너무 귀여운 진도믹스 강아지가 몸집은 정원이 한 2배 정도 되는 엄청난 순댕이가 거기 이제 도그 파킹이라 그러죠. 아마 투표를 하러 들어가셨나 봐요. 투표로 들어간 보호자를 기다리는 느낌이었는데 애가 너무 착하고 너무 귀엽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저는 나오자마자 어머 뭐야 너무 귀엽다 막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보호자분이 안 계시니까 뭐 함부로 만지거나 뭐 부르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르신들 보시기에는 신기하잖아요. 강아지가 저렇게 가만히 있다는 게. 근데 중대형견 보호자분들 아시겠지만 중대형견 아이들이 오히려 약간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보호자분들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 건지 막 그냥 기질인지 모르겠지만 순둥이가 굉장히 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던 아저씨가 얘가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얘는 봐라 이렇게 가만히 있어? 이러면서 계속 가만히 있네? 라고 한 말에 또 반응을 안 하니까 가만히 있네? 어이구? 이러면서 계속 애한테 말을 계속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그냥 나도 너무 귀여우니까 보고는 있었는데, 이제 보호자분이 안 계시니까 인사는 시킬 수 없고, 정원이를 한 1m 정도 거리에 이제 저랑 같이 서가지고 정원이한테 앉아서 기다리라고 해놓고, 이제 그 친구를 좀 옆에서 좀 지켜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아저씨가 지금은 귀엽다고 하는데 약간 제가 그 어르신에 대한 불신인지 모르겠지만 입이 좀 너무 치근덕대고 있지 않나, 애가 전혀 지금 좋아하지 않는데 너무 치근덕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이렇게 좀 쓰다듬거나 이렇게 해서 애기를 불안하게 할까봐 이제 한 발짝 정도 거리를 두고 이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정원이가 순찰대 옷을 또 입지 않았겠습니까? 순찰대복을 입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모양새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어떤 보호자 없이 없어진 강아지를 지켜주는, 몸집이 절반 정도 되는 이제 귀요미 정원이. 그래서 어머 얘네 진짜 너무 귀엽다 하면서 한창 보고 있었는데, 제 옆에 그냥 이렇게 약속 있어서 기다리는 것 같은 여성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신경 안 쓰는 것처럼 계셔가지고 저도 그냥 신경 안 쓰고, 원래 거기가 그 오거리거든요. 용산이가동 주민센터 앞이 5갈래로 이제 갈라지는 오거리고, 뭐 버스 정류장도 있고 카페도 바로 앞에 있고 이래가지고 워낙에 사람이 많으니까 이분도 그냥 그래가지고 누구 기다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오셔가지고 저 주인 없는 강아지는 만지면 안 되죠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이제 보호자라고 하고 주인이란 말을 잘 안 쓰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안 키우시는 분들은 워낙 오래 쓰던 말이니까 그냥 이제 쓰시잖아요. 왠지 느낌에 강아지를 키우는 분은 아닌데 얘가 너무 귀여운 거야. 너무 신기하고 귀여우니까. 근데 강아지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었으면은 굳이 저한테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본인 판단대로 하셨어도 되는데, 꽤 오래 서 계셨거든요. 저도 꽤 오래 서서 기다렸고. 근데 진짜 조심스럽게 이렇게 안 보는 것처럼 하고 계시다가 저한테 오시더니 저 주인 없는 강아지는 함부로 뭐 쓰다듬고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질문이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귀엽기도 하고 이분이 전혀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너무 그 아저씨가 껄떡대고 있으니까 제가 못 본 건지 모르겠지만 흰자로 다 보고 계셨나 봐요, 이 귀요미를. 그래서 안 만지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보호자분 올 때까지 이제 저는 계속 기다리려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자리를 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친구를 기다린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곁눈질로 얘를 봤는데 너무 귀여우니까 그냥 서가지고 어떤 타이밍을 보면서 그냥 기다리고 계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 강아지도 세상에 아무리 1m 거리에 있어도 정원이가 있고 강아지가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와서 냄새 맡고 싶어 하고 할 수도 있는데, 보호자분이 없으니까 정말 문만 쳐다보면서 기다리더라고요. 근데 정말 안달복달 하는 거 없이 딱 의젓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에이 아니네 아니네 이러면서 사람들 나오는 걸 보면서 기다리는 것도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보호자분 나오셔가지고 막, 왔어 하면서 이제 제가 여기 아저씨가 좀 계셔가지고 잠깐 이렇게 봤다. 너 애가 어떻게 이렇게 착하냐고 그랬는데, 그분이 정원이를 보시더니 정원이 아니야?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정원이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탈에서 한번 본 적이 있대요. 인사한 적이 있대요. 근데 비탈에 가면은 비탈 위치가, 물론 지금은 비탈은 없어졌지만 비탈 위치 자체가 남산 그 소월길 쪽에서 산책하고 내려오면 바로 보이는 위치여서, 그쪽에서 애들 산책시키시던 보호자분들이 이제 강아지를 오면서 그냥 한번 와서 인사 살짝 하거나 아니면 뭐 맥주 한 잔 드시고 가시거나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어두운 바에 한 번씩 이제 안녕하세요 하고 쓱 인사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마 그때 이제 강아지도 있으니까 정원이도 같이 인사를 하고 너는 이름이 뭐야? 하면서 한번 인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처음 보는 애인 줄 알고 세상에 이 동네에 이런 귀여운 애가 어디 있었지?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정원이랑은 이제 구면인 강아지였다. 이제 그런 걸 따지면 이제 정원이는 그런데도 냄새 한 번 안 맡고, 이 친구도 냄새 한 번 안 맡고 그래서 굉장히 그 점잖은 강아지들이랑 너무 귀여운, 생각해보면 그 아저씨도 참 그냥 깜찍한 반응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너무 걱정을 해가지고, 아까 그 말씀드린 여성분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귀여워하면서 사전투표를 이제 잘 마쳤습니다. 결과는 다른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해외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해외에 나와서 이제 나중에 현장에서 혼자 녹음해야겠다 했을 때, 그때 이거 소개해야지 했던 근황 사연이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그거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보내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함이 선인장 김치입니다. 그냥 제 마음대로 수측한 거는 뭐 비욘세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배추를 못 구하니까, 근데 김치는 먹어야 되니까 별의별 걸로 다 김치를 이제 담는 게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때 이제 옛날에 그 태초에 백종원 게임이 있었어요. 백종원 게임은 뭐냐면, 예를 들면 백종원 라자냐, 백종원 라자냐라고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만약에 그게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진 거고, 이거는 없는데? 하면 이제 이기는 그런 술 게임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백종원 씨 레시피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김치 게임도 있어가지고 설마 이런 걸로 또 김치 만들겠어? 하면서 아보카도 김치 이렇게 해가지고 네이버에 찾으면은 레시피가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그런 거를 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게 어떤 술 게임이 됐을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은데, 선인장 김치, 제가 이제 그 이분의 사연 중에 이분이 지금 활동하는 지역을 이제 알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있는데, 일단 시카고에서 보내주셨다고 해서 시카고 쪽이 있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 논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쪽에는 선인장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지역 얘기가 있어서 설마 그렇다고 선인장으로 김치를 담그셨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이 사연 읽고 나서 소개하고 나서 후속 사연으로 이 이름의 유래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라고 한번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만의 망상으로는 선인장으로 김치를 담가 먹어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만 말했는데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일단은 사연을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비욘세님. 저는 변방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아직 학위증에 잉크도 안 마른, 사실 아직 못 받은, 미국은 몇 달 뒤에 와요. 청취자입니다. 선인장 김치라고 불러주세요. 지난 저의 박사과정 N년간 저에게 너무나 힘과 응원이 되어주셨기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메일을 씁니다. 물론 비욘세님은 모르시겠지만요. 제가 사연을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사실 저희는 만난 적이 있답니다. 지난 여의도 탄핵 집회 때 저 멀리서 나부끼는 비욘세님의 깃발을 보고 부랴부랴 달려갔어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죠. 제가 또
이게 생일 기간마다 자꾸 이제 그 탄핵 집회 시즌이 와가지고 생일에 쓸 돈을 이제 깃발에 왕창 써가지고 5m짜리 낚싯대에다가 거의 뭐 민주노총만하게 엄청 크게 만들어가지고 제 생일을 지금 못년 이 불쌍한 4사분기 생일자 연대 이런 이제 토요일 생일 파티 뺏긴 4사분기 생일자 모임 해서 생파못연대라는 어떤 연대 모임 단체처럼 해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또 거기다가 그 정원이 얼굴을 추가했기 때문에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와서 인사해 주셨었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루리미루리라를 세 권 사간 한줌단이라고 소개드렸죠. 저의 미국 한줌단 동지들과 나누려고요. 당시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크크 쪼개면서 읽었는데 책이 없어졌어요. 아마 비행기에 놓고 내린 것 같아요. 뭐 어때요? 한국 가서 한 권 더 사면 되죠. 전 처음에 책이 없어졌어요 라고 해서 너무 재미있게 읽다 보니까 순삭돼서 없어졌어요 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없어졌다. 그냥 물리적으로 없어졌다고 합니다. 한국에 오셔서 한 권 더 사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당시에 비욘세님의 얼굴도 몰랐지만 비욘세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너무 반가웠어요. 수줍게 패딩 주머니에서 병따개를 꺼내시던 비욘세님. 이때 혹시나 만날까봐, 그리고 사실 한줌단 분들 중에서 집회 나오시는 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만나면은 뭐라도 드리려고 이제 병따개를 갖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병따개를 하나도 못 드리고 오면은 되게 실적을 못 채운 것처럼 아쉽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때 병따개를 드려가지고 저도 너무 신이 났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진짜 겁나 뚝딱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헤어질 때 비욘세님을 안아버렸지 뭐예요. 사실 나중에 집에 가는 길에 깨달았어요. 아, 한국에선 이러면 안 되었다는 것을. 마치 사생팬이라도 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소문난 허그왕입니다. 저는 이건 사연이에요. 제 얘기하는 건데 저는 소문난 허그왕이에요. 껴안는 걸 너무 좋아해서 지금 준 언니랑 같이 일하고 있는데 힘들 때마다 가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이제 준 언니를 끌어안고 올 때도 있고, 트위터에도 한번 쓴 적 있었는데 제가 사람 끌어안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팀에 허그 매니아가 한 분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얘기도 하고 했을 정도로 허그를 진짜 좋아하고, 생각해보면은 공개 방송 때도 이제 당첨된 물품 어느 분한테 드리면서 제가 이제 와락 허그를 한 적이 있어서 그분한테도 이제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분처럼 좀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저는 뭐 허그하는 거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나 나중에 뭐 어디서 청취자분들 중에 만났다 하면은 비욘세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두 팔 벌리면 저는 이제 반사적으로 허그합니다. 집에서도 항상 엄마 아빠랑 헤어질 때 허그, 만날 때 허그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리고 사생팬은 제가 알기로 이분들이 허그 같은 거 잘 하지 않지. 뭔가 안녕하세요 하면서 허그를 하기보다는 약간 음흉하게, 뭐랄까, 집요하고 음흉하게 움직이는 분들이라 기본적으로 저는 사생팬을 별로 팬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그런 느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제가 비욘세님을 제 논문 감사의 글에 적었기 때문이에요. 비욘세님이 쓰신 편지 시리즈를 이번에 2번째로 구매했는데 읽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무슨 이유인지 함부로 추측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안아드리고 싶었어요. 이 포옹은 지난번 포옹으로 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연에 소개된다면 스포가 되겠으나 이미 소개되었지만 비욘세님이 저는 별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특히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토리지 부겐필름에서 겨울과 봄의 편지라는 이제 편지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편지 한 통에 3,000원으로 책정해가지고 딱 한정된 편지를 이제 제가 봉투에 넣어서 포장까지 한 편지를 이제 판매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프라이빗하게 몇 명에게만 이제 나가는 편지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많이 내밀한 이야기를 적었는데, 거기에 제가 평소에 많이 느끼는 어떤 스스로의 싫은 점, 그리고 특히 그게 이제 최근 1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련의 힘든 일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랑 같이 복합된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해서 되게 솔직하게 적었고,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비욘세에서도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읽으셨다 그럼 거의 저희는 이제 가족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했을 정도로 어디에 잘 수치스러워서 친구들한테도 잘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적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 얘기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별로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구구절절하게 적었습니다. 쓰면서도 아, 내가 이 정도까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오히려 쓰면서 느꼈을 정도로 다 쓰고 나니까 그냥 되게 맞는 것 같아. 내 마음 상태랑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별로인 면이 참 많잖아요. 최하정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린 서로의 후진점을 참아준다. 그러니까 퉁쳐라처럼요. 그래도 정말 그래도 어떤 언어로 당신을 별로라고 나를 별로라고 발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전 그리고 한줌단 분들 대부분 아마도 혼세님의 별로인 점을 알게 되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혼세님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청취자들 중에 별로인 사람이 있다고 해도 당신 별로야 라고 하실 건가요? 설령 그렇다고 그 사람 전체가 나에게 별로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자, 이제 혼세님은 지구가 망하지 않는 한 역사 속에서 저의 논문으로 별로가 아님을 박제 나가셨어요. 캬캬. 별로가 아니니 설령 너무나 별로여도 별로인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생각과 마음에 괴로울 때마다 누군가는 당신이 별로가 아님을 기억하기 위해 논문의 세 줄을 할애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세상엔 진짜 개별론데 개뻔뻔한 새끼들도 얼마나 많은지요. 우린 그런 족속들에게나 좀 별로라고 세상에 더 외쳐야겠죠. 걔는 지들이 별로라고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 흉흉적. 물론 비욘세님도 사회면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농담. 안 궁금하시겠지만 제 논문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고 하면서 링크를 걸어주셨고요. 비욘세님은 페이지 5에 언급되셨답니다. 참고로 짐송님도 계세요. 논문을 읽지 마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하는데 헬리콥터가 지나갈 거야? 지금 분위기 너무 좋지 않았어요?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하는데 지금 헬리콥터 지나간다고? 이것들이? 제가 지나간 다음에 나머지를 시끄러워? 아, 이게 그 느낌이구나. 아저씨가 강아지한테 얘 되게 가만히 있네. 그래도 가만히 있네, 이런 것처럼. 네, 살짝 넘어갔습니다. 참고로 짐송님도 계세요. 논문을 읽지 마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감사하겠습니다. 사는 동안 비욘세 해주셔요. 사는 동안 계속 들을게요. 시카고에서 선인장 김치 드림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 그 헬리콥터 논만 아니었으면 굉장히 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수 있었는데 저거 별로예요. 저 헬리콥터의 눈치가 굉장히 별로입니다. 뭐 제가 뭐라고 헬리콥터가 신경을 쓰겠냐만 어쨌든 굉장히 별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거 보니까 해외에서 사시는 분이라서, 그리고 뭐 많은 논문이 그렇듯이 논문이 영어로 돼 있는데 그 중간에 비욘세에 대한 어떤 사랑과 애정만큼은 이제 한글로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튀는 거예요. 가독성이 확, 영어 사이에 한글이 있으니까 확 잘 보여가지고 너무너무 영광이다. 여기에 이렇게 내가 박제되다니 싶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뭐 논문 보시지 마시라, 읽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제가 한 이번 주 정도까지 굉장히 바쁜 것을 다행인 줄 아시고 이제 슬슬 좀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5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안 되는 영어로 열심히 해가지고 요거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제가 너무 좀 궁금해할 내용이어가지고 너무나 좀 땡겨할 내용이어서 요거를 저도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할게요. 뭐 어차피 뭐 저의 치부도 읽으신 분이 뭐 이까지는 논문 뭐 이거 딱 공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봉투에 봉해진 걸 읽으셨기 때문에 훨씬 더 프라이빗한 걸 읽으셨어서 제가 눈치 보지 않고 신나게 이번에 읽어볼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맞아, 세상은 진짜 개별론데 개뻔뻔한 새끼들도 얼마나 많은데 항상 저도 마음에 새기거든요. 누군가 갑자기 내가 어떤 여자 연예인이 너무 밉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거보다 더 미운 짓을 하고도 잘만 살아남아 있는 어떤 남성 연예인들 생각하자. 범죄자고 사회면에 나오고도 떡하니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이런 생각을 좀 저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스스로를 대하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겠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뭔가 확 와닿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저는 한국 사회면에는 안 나왔지만 그 미국이랑 일본 사회면에 나왔습니다.
비욘세로 나왔어요. 어떤 비혼의 어떤 사회학 같은 느낌으로 한국에는 요즘에 이런 게 있다더라, 이게 요즘 한국 사회의 어떤 세태라더라, 이런 느낌으로 워싱턴 포스트에도 나왔고, 저는 알자지라에도 비욘세 이야기가 나왔고요, 핀란드 언론사에도 나왔었고, 일본은 진짜 뭐 아사히 신문, 그 다음에 도쿄 신문, 어쨌든 언론사 여러 개에 나왔어요. 심지어 선거철에도 한번 나왔어가지고 한국의 어떤 요즘 사회가 이렇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제가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나오지 않는다는 한도 안에서 이제 기사를 내달라라고 해가지고 그렇게도 나왔습니다. 아, 지금 또 중요한 얘기하는데 공사 차량 지나가가지고 요즘 오늘 좀 어렵네요. 어려워요. 오늘 굉장히 어렵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좀 중요한 일도 앞두고 있고 해가지고 오늘은 길게 녹음을 하지는 않겠지만, 근데 대신에 공지 드릴 게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요거를 공지를 좀 드리고 이번에는 짧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동안 비욘세에서 혼자 녹음도 되게 많이 했고, 오늘도 어쨌든 바쁜 가운데 녹음을 하느라고 풍성한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는데, 6월 첫째 주부터 이제 저는 비욘세로 한동안은 이제 좀 살아야겠다. 그동안 제가 대외 활동 같은 거를 거의 이제 못하고 개인 일정을 거의 잡지 못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아주 쏙쏙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만날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해요. 하나씩 소개를 먼저 드리면, 일단 오늘이, 여러분이 이걸 언제 들으실까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6월 5일에 들으실 텐데, 6월 13일, 그러니까 6월 13일이 언제냐면은 다음 주 토요일이네요. 6월 13일에 일단 오후 1시에 성동구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강연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동구 1인 가구 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이랑 이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6월 13일 토요일 1시에 1인 1견 가구로 사는 이야기를 나눌 거고, 각자 여러분은 어떤 1인 가구인가요? 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부제는 이렇게 정했어요. 요람에서 팬덤까지. 요람에서 팬덤까지. 그러니까 알몸으로 태어나서 비혼인 상태로 쭉 살면서 이제 덕질도 하고 강아지랑도 재미있게 사는 이야기를 나눌 거고, 요거는 정원이가 같이 갑니다.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정원이랑 같이 갈 수 있게 되어서 같이 갈 예정이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지금 장안의 화제? 표현 진짜 이게 최선인가? 제가 요즘 많이 힘든 것 같고요. 장안의 화제 영희 페스티벌에 나갑니다. 토요일에 나가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셀럽맨님이랑 둘이서 팟캐스터네츠라는 이름으로 토크를 하게 될 것 같고, 5시 50분부터 오후 5시 50분부터 6시 50분까지 토크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13일에 행사가 2개인 거죠. 오후 1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5시 50분에 하나가 있고, 2탕을 뛰게 되고요. 그리고 6월 16일 요때는 이제 농담의 진심이라는 책이 나왔잖아요. 그거에 아마 첫 번째 북토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문학살롱 초고에서, 서울에 있는 문학살롱 초고에서 농담의 진심을 저희 편집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6월 16일 저녁 7시 30분이고요. 요거는 지금 제 인스타그램으로 오셔도 제가 공동작업자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관련 내용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26일, 요때가 서울국제도서전을 하는 시기잖아요. 요때 제가 2번을 참가하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날짜를 어떻게 요래조래 잘 맞춰주셔가지고 많이 가시는 날짜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6월 26일에 나가서 요때도 이제 2탕을 뛰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지금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인데요. 썸머님, 대만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이태원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하는 대만 사람의 시선으로 에세이를 쓰신 게 있어가지고, 썸머의 게스트하우스 일기라는 책이 이제 나왔는데요. 요거를 북토크를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아마 출판사는 인플루엔셜인데,
요 북토크를 진행하는 곳은 타이완 콘텐츠 진흥원 부스에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인플루엔셜 인스타그램에 가시면은 이것도 관련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시에 북토크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 북토크가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남의 책 한번 홍보했으니까 제 책도 홍보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날 3시에, 그러니까 1시에 북토크 끝나고 3시에 바로 어크로스 부스에 가시면 어크로스에서 준비한 이제 조그마한 어떤 귀여운 그 홍보 물품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종이에 적어가지고 약간 뭐 준비하신 게 있는데 요거는 스포라서 말할 수 없고 그거를 제가 직접 나눠드리면서 독자분들 이제 인사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건 사실 뭐 토크 행사라던가 그런 게 아니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거나 할 수 있을지는 상황에 따라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서울국제도서관 많이들 오시니까 오신 김에 같이 한번 얼굴 보고 인사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하반기에 공개 방송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대관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농담의 진심을 사실 제가 홍보를 너무 많이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모든 홍보를 이제 6월 이후에 하겠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던 상태라 특히 독립서점,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혹은 그 밖이라도 불러주시면 달려갈 의향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강아지가 함께 갈 수 있으면 더 신이 나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편하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출판사 쪽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최대한 많은 독자분들 만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지 드릴 게 있는데 이거는 사연 모집 공지입니다. 다양한 몸을 아끼는 브랜드, 속옷 브랜드인데요. 언더웨어 브랜드 미언더에서 비욘세하고 같이 협업해서 콘텐츠를 한 회를 진행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다양한 몸과 어떤 다양한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번에 한번 내 몸 자랑 대회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거는 그전부터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주제인데 너무 이제 찰떡같이 잘 맞는 협찬사가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이참에 이제 남의 돈을 받으면서 한번 진행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바디 뉴트럴이라는 책도 소개를 했었고 다양한 몸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특히 이제 그 자주 얘기했던 프리사이즈 F, 퍼킹 스몰, 존나 작다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했었는데 청취자분들, 한줌단분들의 다양한 몸에 대한 자랑을 좀 듣고 싶어요. 이 자랑은 뭐 어떤 분들은 정말 바디 프로필 찍을 정도로 내가 열심히 어떤 대회에 나갈 만큼의 근력 있는 몸을 만들었다 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다이어트가 성취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폴댄스를 할 때 저처럼 예전에는 내가 허벅지가 튼튼하고 좀 너무 튼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봉에 닿으니까 하체가 이렇게 하체 면적이 넓은 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 이런 자랑이어도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요즘에 살짝 다시 컨디션이 좀 좋아졌는데요. 제가 또 그동안 한동안 이제 또 방광이 굉장히 큰 것으로 대방광으로 좀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방광 얘기여도 좋고 살집 자랑이어도 좋고 아담한 키여서 유리한 점 그리고 큰 키여서 너무 좋은 점 아니면 피부 색깔이 이래서 좋은 점 어떤 거든 상관이 없으니까 아니면 나는 내 몸을 사랑해야 된다 잘 모르겠고 그냥 나는 내 몸에 대한 별 큰 생각 없이 그냥 마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면 그런 마음을 자랑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몸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든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같이 사연을 읽고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오늘 만약에 올라온 걸 바로 들으신다면은 6월 5일 금요일에 이제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사연은 저희가 6월 13일, 여러분 6월 13일이 어떤 날이에요? 성동 1인 가구 성동 1인 가구 센터에서 제가 강연을 하고 그 다음에 영희 페스티벌 가는 날이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쉽게 6월 13일까지 사연을 받아보려고 해요. 내 몸에 대한 어떤 면이어도 괜찮으니까 뭐 피부부터 어떤 살집의 크기 아니면은 뭐 색깔 아니면 정말 장기의 어떤 기능 머리카락, 손톱 뭐든 상관없으니까 내 몸에 대해서 사랑을 듬뿍 담아가지고 자랑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욘세닷컴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behonses@gmail.com으로 보내주셔도 되는데요. 지금 듣고 계시는 플랫폼에서 더보기란에 사연 보내실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넣어둘 거고 그리고 스포티파이하고 팟빵 같은 경우에는 댓글로 사연 써주셔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짧게 한다고 해놓고 또 일방적으로 당연히 일방적인 거지만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가가지고 지금 날이 저물려고 하는 판인데 어쨌든 여러분이랑 얘기하고 이제 또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까 아까보다 훨씬 조용해진다는 것이 또 좀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지금 화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침부터 좀 화가 많은 상태이지만 어쨌든 요 화를 좀 누그러뜨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몸 자랑 사연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좀 너무 바쁘고 했었어가지고 비욘세에 되게 제 나름대로는 바쁜 와중에 열심히 신경을 써서 내보낸 것이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막 매번 어떤 기획이 있고 했을 때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이제 일부러 저도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만든 면이 있는데 이제 6월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재미있는 기획들도 많이 가지고 와서 청취자분들이랑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내주신 그 소개한 사연 때문에 그런지 또 나와가지고 전화통화하는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 보면서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지 제가 어디에 가 있든 간에 늘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이 저한테도 너무 들어서 세상 갑자기 되게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런 마음을 잘 안고 오늘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 안녕.